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한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나무가 정겹게 들어선 이곳이 주말이면 수많은 체험객들로 북적이고 다른 나라 대학생들이 찾아와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 농업 기술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 농촌 특유의 마을 공동체가 되살아나면서 농촌의 미래 모델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을까요? 오늘 초대석에는 한적한 시골 과수원을 연간 4만여 명이 방문하는 전국구 스타 농장으로 일군 다감농원의 강창국 대표를 모셨습니다. 예, 농업 마이스터, 정부가 최고 실력을 가진 전문 농업 경영인에게 주는 칭호입니다. 자, 오늘은 단감 마이스터인 강창국 다감농원 대표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참 바쁠 텐데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최고 단감을 만들어내는 단감 마이스터이신데 단감 농사는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저희는 1991년도부터 단감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고요. 저희 이제 조부 때는 이미 1920년도부터 이미 단감이 저희 마을에 식재가 되기 시작해서 건 100년 가까이 예, 단감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감 농사를 시작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 한 1000평 정도 아주 소규모로 시작을 했었고요. 예.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점점 소득이 이제 처음에는 소득이 물론 작았지만 소득이 높아지면서 욕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 한 5,000평 정도까지 규모를 했었다가 지금은 이제 6차 산업을 하다 보니까 융복합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지금 이제 곳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좀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500평 규모로 하고 있고요. 7,500평 규모로 하고 있지만 소득은 15,000평 할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게 되고 이제 있습니다. 굉장히 예. 잘 된 일이네요. 네네. 그 감나무는 씨앗을 뿌려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삽목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감나무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온대가수 같은 경우에는 종자번식이 되지 않아요. 종자번식이라는 거는 씨앗을 먹고 심으면은 고품종이 나와야 되는데 이 온대가수들은 이 씨앗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게 씨앗으로 나오는 나무 전부 돌나무가 되는 거예요. 돌감이 되고 돌사과가 되고 돌배가 되는데 상품성이 없는 거. 그래서 그걸 잘라서 자기 어머니를 갖다 붙여야만이 이렇게 유전자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이제 영양번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양번식. 감은 꼭 영양번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년 전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막 궁금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1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초라는 게 나온 거는 거의 신라시대 때 나온 걸로 지금 이렇게 문헌에 나와요. 그래서 신라시대 때부터 거의 이제 초를 사용해가지고 코팅을 해서 수분이 못 날아가게끔 해서 어머니를 이렇게 모셔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묶을 것인가. 지금은 비닐이라든가 테이프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땅나무라든가 그렇겠죠.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걸 할아버지가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 뒤에는 가면 지금도 당나무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한 번씩 할아버지나 아버님 생각날 때는 그 당나무로 가지고 이렇게 묶어보는 옛날 방식으로? 예, 옛날 방식으로 해보기도 합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 그 고염나무에 감나무 이렇게 예. 갖다 붙이는 걸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네, 그렇죠. 예. 자, 씨앗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네. 100년 정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갑자기 그 궁금한 게 그 단감의 수령, 네네.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그 감나무에? 감의 수령은 아직까지 100년 된 나무가 잘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년 된 게? 예. 이게 지금 보니까 한 몇백 년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거기 저 단감 농원에 있는 나무는 할아버님이 심으신 것도 있고 네네. 아버님이 심으신 것도 있고 제가 심은 황 것도 대표님 심은 있고. 것도 예. 있고. 그래서 오래된 거는 건 100년 가까이 된 감나무도 있고요. 또 한 70년 된 나무도 있고 제가 심은 게 한 30년 정도 되는 그런 나무들도 있고. 네. 근데 그것도 너무 이제 오래되면 감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오래돼도. 예.
그래서 한번 뭐 와보시면은 예. 뭐 그림 같죠 한마디로. 어허.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이게 김해평야에 속해 있고요. 예. 자, 지금 보니까 현장 화면이 나오고 있죠, 지금? 네네. 예. 네. 마을이 아주 평화롭게 보이고요. 네네. 이렇게 단감을 한 40여 종 가까이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색깔이 좀 노랗게 변하는 거 언제쯤 돼요? 9월 달부터 이제 착색이 조금씩 시작이 되고요. 예. 조생종은 9월 말 되면 첫 수확이 이미 시작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투어용 전기차인데요. 이 마을을 이렇게 투어하면서 학생들이나 또 이렇게 마을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네. 저기는 우리가 야외에서 이렇게 체험 활동을 하거나 또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고요. 여기는 저희들은 모든 이렇게 식사를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소스를 다 만들죠. 그래서 양념도 만들고 된장도 만들고 고추장도 된장? 직접 마을에서 담아서 내부에서 먹는 모든 이렇게 식재료 사용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기는 우리가 어릴 때 뻥튀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뻥튀기 그리고 이제 미꾸라지 잡기도 하고 여기서 저기 이제 미꾸라지 있는 분이. 논에다가 우리가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미꾸라지도 키워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니 돼지를 한 마리 저희 이제 옆에 있는 농가에서 기탁을 해가지고요 또 키우고 있고요. 거위라든가 또 이렇게 조랑말 다양한 우리 학생들이 오면 이렇게 동물과 교감할 수 있는 예. 그런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오면 아주 좋아하겠어요, 보면. 네, 굉장히 좋아하죠. 예. 정말 단순하게 이제 뭐 감만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체험도 하고 네네. 또 사실 감 위에도 많은 게 있겠어요, 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거기에 저희는 이제 12월 달부터 이제 딸기를 수확하기 시작하고요. 4월 달, 5월 달 되면은 이제 멜론도 또 나오고, 멜론도 나오고. 예. 또 조금 있으면 이제 자두와 그다음에 체리 농사를 같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자, 1년 내내 단감은 가을에 나오지만 일 1년 내내 농사는 계속되는 거죠. 네, 그렇죠. 계속. 그리고 되고 있어요. 되고 그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 와서 체험할 수 있고. 네네. 예. 자, 우선 감 농사 지으신 지가 100년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는 원래 서울에서 이렇게 일찍이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가게 됐는데 아무 무탈 없이 잘 이렇게 지내고 또 좋은 직장에 또 취업도 하고 그래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러 이제 이렇게 기항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네. 이제 저희 어머님이 70세가 되셨고 저희 할머니가 90세가 넘으셨고 또 저희 형제간 중에 가장 큰 누나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에요. 그래서 노약자만 세 분이 이렇게 농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어른을 모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이제 기항을 무작정 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네네.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네네. 그때가 몇 살 때였습니까? 제가 그때가 35살 정도 35살이 안 되죠. 33살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결혼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결혼 막 했죠. 이제 서울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고향에 가서 농사 지어야겠다. 네. 근데 부인은 뭐라고 하셨던 거예요? 한 번에 그냥 가자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인도 은행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은행에 근무를 했었는데 뭐 두말도 안 하고 한 번에 또 이렇게 가자 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은행 관계자한테 제 사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아까운 직장이니까 창원으로 이전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정근을 가서 당분간은 맞벌이를 하게 됐죠. 제가 자리 잡을 동안. 은행에서 좀 네. 배려는 그런 면에서 네네 해주셨군요.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처음부터 지은 것이 아니고 네. 이제 그런 사정, 집안의 사정이 생겨서 했는데 다행히 부인께서 네네. 적극적으로 또 이해를 해주셔서 네, 다행이네요. 이해해 자, 그러면 가서 처음에 농사 질 때 농사를 안 져봤기 때문에 네네. 애로가 많았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애로 많았죠. 사실은 네. 뭐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약간 끔찍하고 막 돌아가는 것도 돌아간다 이러면 과연 가실까 이런 생각이 할 정도로 그때 너무나 정보가 없는 세상이었거든요.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가장 힘든 게 기술을 배워야 하는데 예. 이렇게 오픈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농기술원이라든가 또 기술센터 또 농촌진흥청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단감 농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농협에
가서 이제 최대한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사실은 굉장히 길었죠. 사실은 한 10년 정도를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가 이제 농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기간 동안은 거의 뭐 소득이 1년에 300만 원도 안 되는 아주 초라한 그런 농사로 시작을 공급 잘 했었습니다. 받고 있다가. 네. 근데 그 처음에 농사 질 때 급하면 역시 농협 찾아가서 정보 얻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요? 그렇죠. 예. 예. 그 당시에 농협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예. 자, 단감 농사를 제대로 줘야겠다. 그럼 네네. 역시 이제 공부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처음에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가까운 우리 단감 농협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단감 연구소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감 연구소? 예, 그래서 그 단감 연구소에서 거기는 연구사들과 1년에 감을 수백 짝씩 진짜 쪼개가면서 연구를 시작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단감 기술을 집대성 해놓은 그런 어떤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단감 연구소가 생기면서 하나하나 해 나갔죠. 그런데 그 세월이 한 14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그리고 많이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제대로 된 단감 농사 매뉴얼이 나오기 시작을 한 예.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 공부하는 시간들이 뭐 1년짜리 과정만 제가 14년을 다녔습니다. 아이고, 그럼 뭐 단감 박사가 예. 되신 거죠, 그러니까. 근데 단감의 종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단감 종류는 한 139종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면은 어쩌면 더 많은 종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네네. 예.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단감을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 달겠구나, 맛있겠구나. 이제 데려가시겠어요, 보면? 거의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많은 품종을 접해보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맛있는 단감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째가 우리가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색깔이죠. 예. 색깔. 예, 색깔이 아주 진하게 잘 난 것이 주로 당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이 예. 좋은 예, 게 예, 당도도 예. 높다. 예, 예. 자, 그럼 공부를 그렇게 오랫동안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네. 그러고 나서는 계속 승승장구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또 곡절이 있나요? 뭐 곡절이 많죠. 우리가 농사만 잘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처음에 우리가 가위를 이렇게 팔아보면 우리가 경매시장에 가잖아요. 경매를 보면 저희 단감 같은 경우가 가격이 좀 안 좋을 때는 15,000원, 좀 좋을 때는 35,000원, 또 뭐 또 되게 좋을 때는 5만 원대까지도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만 하더라도 35,000원 했던 단감이 오늘 경매는 15,000원 할 때가 있어요. 하루 사이에. 하루 사이에. 예. 그래서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예. 뭐 물량이 좀 늘었다 해도 25,000원대가 된다든가 뭐 3만 원대가 된다 이러면 충분히 납득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매점에 팔리는 가격은 그렇게 금방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직접 내가 팔아봐야겠다. 유통상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예,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느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직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한 30년 가까이 저희는 직거래와 뭐 대형 유통 한 군데를 지금 가지고. 자, 그럼 직거래를 하려면 뭐 본인의 이름이라든가 예. 아니 무슨 뭐 브랜드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대형 매장을 이렇게 찾게 되었고요. 예. 이 대형 매장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유명한 3사가 있잖아요. 백화점 3사 중에서 우리 강남에 있는 농산물 아주 깐깐하게 명품만 예, 쓰는데 깐깐하게 명품을 하는 곳이 그거 있습니다. 있어요. 뭐 백화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이렇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두드리게 된 가장 큰 이제 이유는 저희 농장 근처에 한 85,000평을 하는 대농가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의견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감을 잘 파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브랜드화 해가지고 우리 단감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알리도록 하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매장에서 판매를 해보자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스폰서를 또 사실 했습니다. 처음에는 했고 저도 시간적으로 뭐 몇십 번을 이렇게 백화점을 오가면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2004년도에 매장에 이제 정식으로 진입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전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백화점.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저희는 꾸준하게 신용을 지켜서 예.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요. 거기서 판매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브랜드화되고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그 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깐깐한 명품만 네네. 구매하는 백화점이다. 거기 네네.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네. 그 구매 담당자는 처음에 그러면 이 단감 맛을 보고 네네. 하여튼 자기가 좋으니까 이게 채택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가격도 보고 예, 예. 뭐라고 하던가요? 그 품질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다른 것과 다양한 거를 이렇게 품질을 비교를 해서 예.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대시를 하면서 이 좋은 점을 일단은 뭐 백화점에 있다고 해가 그 담당자가 좋은 물건을 다 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좋은지를 끊임없이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화학비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잘 익었지만 빨리 물러지지 않는 그런 이제 기술을 그렇죠. 획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면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담당자가 얼마나 또 깐깐하게 받겠어요. 그렇죠. 비교해가지고. 네네. 예. 자, 근데 저는 이제 감하면 단감이 정말 명품은 뭐 대단하다는 건 알지만 이게 추석 전후에서 먹어보면 좀 떫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그 떫은 건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어떻게 봐야 아닙니다. 됩니까? 우리가 단감을 분류할 때 완전한 단감과 불완전한 단감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차이는 뭡니까? 예, 그게? 그 완전한 단감은 안에 뭐 씨앗이 있든 종자가 있든 갈반이 있든 없든 이렇게 전부 단감이죠. 그래서 불을 때 먹어도 아주 떫은 맛이 많이 안 받치고 거의 단맛이 많이 받칩니다. 그런데 이제 불완전한 단감은 한 나무에 단감도 열리고 떫은 감도 열리고 한 나무에 예, 한 나무에 또 한 가지에도 그렇고요. 과일 하나에 위에 부분은 달고 아래 부분은 떫고 이런 예,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단감이라는데요. 이게 이제 9월 달에 나온 서촌조생이 대표적인 그런 불완전한 단감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생종 단감은 이 서촌조생이 주로 이제 이렇게 분포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개량이 돼가지고 태추라든가 뭐 귀추 또 다양한 이렇게 단감 종류가 완전한 단감들이 이제 조생종으로 많이 개발돼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그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어요. 보니까 예. 같은 나무인데 어떤 예. 거는 달고 예. 어떤 건 떫고. 네. 근데 봐선 또 모를 거 아니에요. 그 구분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분이 돼요. 예, 예. 먹어보지 않고도. 예, 먹어보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서촌조생의 경우에 단감의 경우에는 위에 이렇게 배꼽 부분에 이렇게 침이 있는데 그 침이 3mm 정도 되면 보통 단감이고요. 또 얼굴이 튀어나왔으면 단감이고 전체적인 색깔이 고르게 네.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으면 또 단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무는 이제 교체하는 게 사실은 근본 대책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봄동상에도 굉장히 약해가지고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교체가 다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네네. 자, 다감농원의 명품 단감을 제가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네. 정말 이 당도가 네네. 이게 얼마나 가길래 이렇게 정말 맛있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보는 식감인데 네네. 아주 뭐라 이 씹는 맛이 그 사각사각하다고 하나 이런 씹는 네네. 맛이 있어요. 주로 단감은 13브릭스에서 아주 좋은 건 20브릭스까지 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당을 체크할 때 이게 브릭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브릭스. 네. 예. 저희들이 수박이 아주 맛있어 가지고 먹으면 설탕 같다는 느낌 드는 게 13브릭스 정도가 돼요. 그래서 수박은 상대적으로 과실 안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13브릭스만 돼도 엄청 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단감은 이제 수박에 비해서 수분량이 수박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13브릭스가 되면 그렇게 달다는 느낌을 못 느껴요. 달다는 느낌을 가지려면 15브릭스 이상 돼야 되는데 저희 다감농원에서 나오는 감은 대부분이 15브릭스 이상 나오는 그런 이제 감이고요. 주로 보편적으로 한 16에서 18브릭스 정도가 평균 나옵니다. 네네. 실제로 엄청 단 거네요. 엄청 그러니까. 단 거죠. 수박 단 거보다 훨씬 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훨씬 달죠. 예. 그럼 이렇게 그 정말 좋은 감이 나오려면 조건 풍토입니까? 뭐가 씨앗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좋은 가시를 만들려면요. 첫째는 기후가 맞아야 돼요. 기후.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토양이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품종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수 조건이라 그럽니다. 예, 온도가 적절하게 맞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과수 농사를 지을 때 처음에 우리가 묘목을 꼽을 때 적지에 꼽아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적지에 심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우리는 기후, 그 온도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다음에 토양, 그다음에 아주 좋은 품종.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채광 통풍 배수를 잘 해서 예. 물 빠짐이 좋게 하고 햇빛이 잘 들게 해서 광합성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화학 비료를 가급적이면 적게 사용해서 하목에 과일이 이렇게 부피가 이렇게 팽창되지 않도록 이렇게 키우는 게 그래서 우리가 유기농 하잖아요. 예. 유기농 화학 비료 화학 비료 사용하지 않고 또 이제 화학적인 농약도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수 농사는 사실은 유기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즘은 PLS라는 제도를 사용하죠. 농약을 사용하되 안전한 농약만 사용해라. 친환경. 국가가 지정하는 농약만 사용해라 예. 이러는 거죠. 그리고 해수도 반 정도로 줄여라.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화학 비료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은 물건이 나옵니다. 자, 기후, 토양, 예. 품종. 예, 예. 근데 이제 저 보면은 뭐 전정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예, 예, 예. 그거는 어느 정도의 그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 굉장히 이제 처음 농사가 시작될 때 가수 농사는 전지전정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전지전정이 이렇게 수영을 잘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절단전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과 모지를 많이 만들어낸다든가 짧게 가지를 짧게 해서 주지에 가까이 붙이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광합성 할 때 우리가 유효용적을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햇빛을 아주 잘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해거리 하지 않게끔 하는 거고 또는 이제 이렇게 노동력을 아주 좋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고를 낮춤으로 해가 작업하기 수확하기 좋게, 예, 작업하기 좋게. 예, 예. 이게 그게 전체 생산성과 다 연결된 거네요. 다 연결돼 있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초짜 농부들은 좀 어렵겠어요, 그런 면에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저 해거리는 왜 생기는 거죠, 이게? 해거리는 이렇게 한목에 너무 많은 과실을 이렇게 착화시킨다든가 이랬을 때 해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지 안에 저장 영양분이 부족하면은 그 다음 해에 과일을 많이 달지 않습니다. 예. 예, 예. 자, 그걸 잘 계산해서 어느 정도 이걸 네네. 관리해 주느냐. 그렇죠. 수세를 조절하고 항상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고. 예. 예. 이제 여러 가지 정말 단감은 최고의 이제 명인이 되셨고 국가로부터 인정을 또 받으셨으니까 말이죠. 근데 농진청 탑프루츠 단감 보면 대상까지 수상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네네. 제가 볼 때는 최고봉이다. 네네. 자, 그 뒤에 2007년부터 이제 팜스테이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됐습니까? 제가 처음에 팜스테이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아주 지금 좋게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요. 농가 경영을 이제 이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농사라는 거는 어떻게 한계가 있냐면 일정한 면적을 이상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농사를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정한 농사 이상을 짓게 되면은 효용 한계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한계점에 도달하는 한계점에 거죠. 도달해가지고 오히려 품질이 나빠진다든가 또는 생산비가 너무 과도하게 들어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럴 거예요.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좀 융복합적인 농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농협에서 하는 팜스테이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팜스테이는 어떤 뭐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것보다는 농협의 큰 조직을 통해서 홍보를 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이렇게 재산을 상속해 주는 것보다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서 그게 중요하죠. 예, 그게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처음에 팜스테이를 선택을 해서 예. 했는데 그게 너무 적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 3년 안에 그냥 그 인근에 다 알려지게 되고 전국적으로 알리게 됐죠. 일단 예. 농업을 하려면 농협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굉장히 전국적 잘 조직. 예, 예. 그걸 잘 활용하면 홍보도 되고 그렇죠. 뭐 유통에도 예. 도움이 되고 말이죠.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농촌 체험 마을을 운영해서 빗돌배기 마을인가요? 그 이름이? 네네. 이름이 그 무슨 뜻입니까, 그게? 저희 마을이 이렇게 김해평야의 이제 한가운데 있는데요. 예. 저희 마을은 평야지대지만 조그만 동산이 하나 있어요. 한 6,500평짜리 동산이 있는데 예. 그 동산이 순수한 한 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의 돌로. 하나의 돌 6,500평짜리 돌로 그러니까 이루어져 어마어마한 있는데 돌이네. 어마어마한 돌이죠. 그 위에 흙이 한 1m 정도가 이렇게 살덮여 있는데요. 1920년대에 일본인 다케노라는 사람이 거기에 120조의 단감나무를 거기에 심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떤 산이냐면 엉해암으로 이루어진 산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돌을 파가지고 비석을 만든다든가 이래서 이제 빗돌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빗돌의 뜻은 예, 그거고. 예. 백이라는 말은 이제 언덕 아래 이런 뜻이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비석이 나오는 뭐 언덕 아래 마을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예. 하여튼 특이한 풍토는 확실해요 보니까 단감 뭐 하기 좋은 곳인 모양인데 예. 자 그렇게 해서 농촌 체험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단기간에 1위까지 올라갔다. 비결은 뭡니까? 저희는 단순하게 이렇게 체험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인근 저희 마을에 있는 젊은 친구들을 이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체험을 받으려면 외부에 있는 손님을 받으려면 서비스라든가 또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우리 농협 경기도 고향에 있는 농업연수원에서 처음에 저도 교육을 가봤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개개인들한테 제가 미션을 줬어요. 예. 어떤 사람은 청소년 지도사 공부를 다시 해라. 그래서 대학을 다시 보내기도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사 공부를 다시 해가지고 평생교육사도 받고요. 또 이제 저희 마을에서 또 교사를 했던 분들은 자기가 전직을 했던 것을 가장 잘 활용을 해서 아이들 가르치는 곳에 또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들이 주제가 마을의 주제가 단감이다 보니까 다양한 품종의 단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교육적인 측면에 또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라든가 또는 뭐 우리 농고에서 나오는 식물에 관한 생리적인 것 다양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완전히 특화가 된 거죠. 그래서 다른 보통 마을들이 어떤 것을 많이 하냐면 농촌 관광을 많이 흉내를 내요. 근데 저희는 교육이라든가 또는 저희만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특색이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점이 사실 많아요. 모든 마을들이. 근데 저희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게 말이에요. 다른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광 위주니까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또 인기가 이제 시들할 수도 있는데 네네. 지금 다감농원과 마을을 찾는 체험객 수가 연간 한 4만 명이다. 네네. 대단하거든요, 지금. 네네. 자, 이게 4만 명 어떤 모습인지 한번 그 화면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저기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고 네네. 저기는 이제 우리 가까운 부산에 있는 공부반 학생들이 이렇게 방문한 건데요. 저걸 1박 타고 2일. 쭉 돌아요, 이제? 예, 이제 마을 한 바퀴 다 돌기도 하고요. 1박 2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무슨 과일을 따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가공 체험도 하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단감으로 단감 쿠키를 지금 쿠키 만들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만들어서 먹는 건가요? 예, 먹기도 하고 뭐 어머니 갖다 드리기도 하고. 자, 단감 말린 건가요, 저게? 예. 단감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이 식자재의 의미도 있지만 스토리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죠. 예. 저희들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다 내용이 있는데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단감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오절수 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오행이란 말도 있고요. 그래서 문무충요절 5가지의 저희들이 테마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효의 일환으로 이렇게 체험을 오게 되면 자기가 하나 먹는 것보다는 거기 있는 특산물을 이렇게 가공을 하거나 만들어서 부모님께 갖다 드리는 편지를 써서 갖다 드리는 그런 체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쿠키를 만드는 건데요. 쿠키, 파이, 다양한 이 가공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저기 들어가는 밀가루도 다 우리 밀을 사용하는 거고요. 다 유기농만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또 어린이들 아주 신나겠어요, 보면. 굉장히 좋아하죠, 저렇게 하면. 네. 직접 이렇게 만지고 가공하는 거를 아이들은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감을 활용해서 하는 체험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좀 맛이 있네요, 지금. 네, 굉장히 맛있죠.
여기는 뭐 활쏘기는 우리 감에 이런 게 이렇게 문무중요절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의 개념이 있습니다. 감나무는 배로부터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잘 찢어지지만 나무 자체는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 쇠가 없을 때는 하살촉으로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무의 뜻을 가지고 제가 단단한. 예, 단단. 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과학 정보 이것도 다 활용하면서 스토리까지. 네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살아있는 교육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네. 자, 이 체험객들이 4만 명인데 이 정도 늘어나는 건 어떻게 연도별로 조금씩 늘어났습니까? 어떤 해부터 확 늘어난 게 있습니까? 거의 한 해도 이렇게 줄어든 경우가 없었고요. 예. 뭐 어려운 일이 많았잖아요. 우리 뭐 세월호라든가 메르스라든가 뭐 이런 게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이런 농촌 관광 또 우리 관광 자체가 영향을 받죠. 영향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저희는 꾸준하게 한 번도 이렇게 고객 수가 줄은 적이 없고요. 예. 해마다 뭐 작기 넣을 때 그렇게 어려운 때도 뭐 10% 20%는 성장을 했고요. 많이 넣을 때는 거의 2배로 이렇게 성장한 해도 있었습니다. 자, 체험객 4만 명이라면 정말 대단하거든요. 저도 놀랐는데. 예. 그런데 이제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이제 소문이 나서 네네.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온다고 그러는데. 네네. 자, 어떻게 처음에 그 외국인들이 오게 됐습니까? 처음에 오게 된 거는요, 2009년도부터 우프라는 것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전국에 3개 마을이 우프 마을로 지정이 됐었어요. 예. 그때 처음 이제 왔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UPM이라는 대학에서 이렇게 한 달짜리 과정 인턴을 오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받아줬었습니다. 그래 그걸 이 친구가 한 달 동안 해보더니 여기가 너무 공부하기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교수님한테 이제 청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예. 한국에 있는 다감농원에 인턴십 교육장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잘 안 되죠. 왜냐하면 국가와 국가 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제약이 것도 또 아니고 있으니까.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학생들이 꾸준하게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거의 3년 만에 말레이시아 교육부가 저희와 MOU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네. 말레이시아 국립대 그 UPN과 3년 후에는 이제 MOU를 해서 이제 정식으로 지금 학점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점을 받는. 네,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국립대학하고 이제 예. MOU를 맺어서 네, 여기서 체험을 하고 나면 학점을 준다. 네, 학점을 그럼 주고. 이건 뭐 지속 가능한 거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속 가능하고 지금 네. 18기까지 지금 와서 하고 있고요. 오늘도 아침에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학생들. 그러면 이제 네. 거기도 또 선배들도 있고 또 후배도 나오게 되고. 예, 이미 저희 농장에서 했던 친구들이 석박사 학위를 거쳤어요. 예.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 국가의 공무원으로 이미 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야, 그 동문회도 만만치 예, 않겠네요. 예, 교육부에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요. 예. 정말 이런 거는 큰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굉장하죠. 예. 이거 뭐, 예, 굉장히. 농사져서 농산물 만들어서 예. 그냥 돈 번다는 것보다는 이건 다양한 가치가 예. 있거든요. 또 사회공헌도 가능하고. 예, 저는 이제 사회공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외국에는 교육을 통해서 공헌을 하고 싶고요. 예. 국내에서는 국내에는 가까운 이웃들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공헌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에 공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합니다. 네. 자, 그 학생들 좀 잠깐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예. 통해서. 예. 예. 저기 보면은 저 학생들이 이번에 18기 학생들입니다. 예. 보통 학생들이 한 번 방문하게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을 꽤 여기서 기네요. 보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름에 학예 전쟁을 하는 예. 여름에 이제 이 학예 전쟁을 해야 이제 과일이 색깔도 좋아지고 당도도 좀 더 높아지고 내년에 꽃은 화분화할 때도 이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런 걸 예. 가르치고 있고요. 아이들 직접 이제 한번 해봄으로 해가지고 이 보통 이렇게 열대 지방에 있는 나라들의 과실수가 전지전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도 그렇고 이 학생들도 와서 여기서 배우고 가면 이 전지전쟁에 대한 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육이죠. 예, 예.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 계신 분은 국제사이치 이제 미국 학생들을 인솔해서 오는 이제 예.
중학교의 역사 선생님이셔요, 미국에. 예. 근데 저희 농장에 12일 동안 계시면서 한국의 문화, 예. 농업, 그리고 전통 이런 걸 배우러 오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가실 때 예. 수료하고 또 선물도 교환하고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러면 강 대표님의 외교관 노릇도 같이 하시는데 그 외교관 역할 참 중요한 거죠. 얼마나 호감을 갖겠습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한 농장이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많은 농장들이 이제 함께 외교관 역할을 해서 진짜 네. 한국 농업의 이렇게 농산물이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외교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가야만이 예, 그럼요. 농업이 발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워낙 다녀가시는데 네네. 그 외국인들 중에 보면은 또 한국 농업에 대해서 놀라는 분도 계실 거고 네네. 또 뭐 정말 특이한 스토리를 또 남기고 가신 분도 계셨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사람이 어떤 분이세요? 예. 저희가 이제 외국 이렇게 대단히 외국 사람들을 받기 시작한 건 2008년도 람사르 총회 때 저희가 보름 동안 제가 가이드를 했습니다. 외국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가이드를 하면서 대단히 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에 우리가 G20을 할 때 FAO 필드 트립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102명의 외국에 있는 뭐 차관급 인사라든가 대사관급 인사분들이 저희 마을을 찾아와 가지고 네. 이렇게 농장을 보고 깜짝 놀랐죠. 왜냐면 일반 농가들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감을 이렇게 생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놀라셨고요. 그 다음에 요 가까운 이제 중국에서 자주 옵니다. 작년에도 중국의 농무성에 이제 국장님도 다녀가셨고 그 앞전에는 또 이제 공산당 서의관도 오셨는데 저희 농장을 이렇게 보시더니 한국 농업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을 가자고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하니까 이거는 한국 농업이 아닌 것 같다. 너무 선진화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앞집에를 또 이제 모시고 가셨습니다. 예. 갔더니 여기 말고 진짜 한국 농장을 가자는 거예요. 이거 이게 무슨 이미 전시용으로 만든 그렇죠. 걸로? 전시용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한국 농업은 전 세계의 5위 안에 들어가는 아주 선진화된 완전 선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팍 깨진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 예. 이것이 지금 현재의 한국 농업이다. 예. 그렇죠. 지금 말레이시아 UPM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다 유학을 가던 학교예요, 오히려. 예. 그런데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또 교수님들 오고 깜짝 놀라시잖아요. 얼마 전에는 또 필리핀 주립대학교에서 저희하고 MOU 맺자 해가지고 거기는 뭐 총장님을 비롯해서 전 교수들이 전부 다 왔습니다. 저희 농장 와가지고 지난 그 6월 달쯤에 이렇게 다시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하고도 저희들이 필리핀 주립대학교하고도 또 MOU를 하게 됐죠. 참 그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든든하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 저도 이제 좀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배우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 농업 지금부터 우리 농업도 사실 젊은이들이 참여를 더 많이 하고 공부하면서 농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런 면에서 청년 농업에 대한 관심이 좀 크시죠? 그렇죠. 예.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2017년도부터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 장기 교육장으로 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으로 아예? 아예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 기농을 하는 청년 40세 이하, 만 40세 이하 학생들이 또 이렇게 농업을 배우려는 사람들 또 농업에 앞으로 농업을 하려는 그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데요. 당연히 뭐 기술 교육은 물론이고 농업 정책 다양한 걸 지금 이제 저희 농장에서 6개월 과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6개월. 근데 이게 이제 다양한 이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농업 기반이 없는 사람들이 농사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죠. 예, 안 지본 사람 그리고 기반이 없는 사람만 이 교육에 참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이제 실제 농업농촌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없다든가 또 농사질 터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실제 해보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을 활용해서 임대를 하려고 해도 마땅한 게 잘 안 나와요. 뭐 좀 정책적으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걸 상당히 많이 이렇게 국가가 이런 젊은
우리 귀농자들한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의욕은 뭐 대단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대단하죠. 이거 교육 받는데 자부담을 160만 원 넘게 합니다. 아, 자부담을 네, 하면서 자부담 또. 교육을. 그래서 이제 선진국에서는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또 유럽 국가에서는 이런 교육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생활비를 보조해 주잖아요. 네, 그 어떤 지원책이 제일 좋을까요? 지금 제일 필요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친구들 이런 농업에 우리 지금 농업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네.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젊은 친구들이 교육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가 좀 이렇게 보조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친구들이 나오면 또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국가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교육으로 끝내면 뭐 그렇죠.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는 예. 거죠. 예. 실제로 농업을 통해서 성공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 성공 사례 언제쯤 나올까요? 그게? 저희는 1년에 한 명씩은 성공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14명씩 이렇게 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확률이 지금 적기 때문에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성공 사례를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좀 저희 방송에도 모셔야겠어요. 그 제자분 중에 성공한 분들 좀.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함께 나오셔도 좋고 말이죠. 자, 이제 우리 한국 농업을 세계에도 알리고 젊은이도 키우겠다는 꿈을 가지고 쭉 해오시는데 하시면서 제일 애로사항은 어떤 겁니까? 가장 지금 저희가 농사를 지으면서 어려운 첫 번째는요. 정책의 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고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기후에 대한 이런 전략을 많이 안 짜놨어요. 그러니까 이상기후가 지금 심하잖아요. 기후변화. 네, 기후변화.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좀 더 연구해야 되는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올해 봄에 봄동상회를 많이 입어가지고 저희들이 가수원이 뭐 한 4농장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4농장이 과실이 한 30-40%가 줄었어요. 올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 재해보험을 하고 있지만 그 재해보험이 약간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이제 단감 같은 경우에는 과실의 숫자로 이제 보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좋은 과실을 만들려면 봄부터 과실을 많이 속아내야만이 좋은 과실이 되는데 이게 좋은 과실과 좋지 않은 과실은 실제 현장에서는 10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데 보상을 해줄 때는 똑같이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속아내지 않아야 과실 숫자가 많으니까 더 많이 보상되는 이렇게 잘못된 이 보상 방법이 그거는 현실에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이걸 빨리 이런 거를 이제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참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말이죠. 그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학생들도 오고 또 젊은이들도 와서 공부를 하는데 숙소는 어디서 자게 됩니까? 그 학생들? 숙소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인 국고 사업을 안 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장이. 그래서 이제 마을에 빈집을 활용해가지고 빈집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어차피 뭐 숙박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만들어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또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단위로 할 때 조그맣게 또 이제 방 3칸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충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빈 집을 이제 잘 리모델링해 쓰기도 하고 뭐 많이 오면 뭐 마을에 같이 자해줘 어떡합니까? 그렇죠. 많이 오실 때는. 자,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의 정말 성공 사례를 직접 이제 말씀을 들었고요. 또 한국 농업도 앞으로 이렇게 가야겠다. 또 융복합적으로 부가가치가 나오는구나. 단순하게 농산물 그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자, 이제 지금 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또 앞으로 종사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좀 귀한 조언을 좀 해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혼자서 농사를 잘 지으면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21세기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과 또 많은 농장과 또 나와 상관없는 그런 업체를 하더라도 서로 협업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 다감농원이 가장 잘 돼 있는 이런 모델 중에 하나가
다양한 기관과 협업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국농어촌공사 당연히 그렇게 돼 있고 우리 농협, 농협. 또 우리 기술원, 지자체. 예, 지자체 다양한 우리 지자체와 이렇게 협업이 이루어져 있고요. 또 기업체, 뭐 현대모비스라든가 삼성 테크웨인 또는 우리 현대백화점이라든가 그렇죠. 다양한 이런 이제 고가 이 농업 농촌에 기여하는 이런 기업들과도 또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대기업의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아주 건전하고 좋은 농산물 생산해서 그분들한테 또 먹거리를 제공하고 예. 예, 이게 이제 진정한 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예. 하고요. 지금 이제 새롭게 농사를 하는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준비해야 되는 게 기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첫째는 공부를 해야죠. 예.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육자 산업을 한다 하더라도 1차 생산을 무시하고는 육자 산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런 거에 제일 먼저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귀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또 시청자분들과 공유를 하게 돼서는 보람을 느낀다마는 한창 바쁘실 때 지금 일하시는 분을 이제 서울까지 모셨는데 지금 현장에서 그 땀 흘리고 있는 그 학생들 또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지금 저희 농장에서 교육받고 있는 이 만 40세 이하의 이 청년들이 곧 우리나라의 미래의 농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 그래서 지금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조금의 시기가 지나면은 이 사람들이 곧 제가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저는 예.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힘들더라도 참고 나가면은 좋은 세상이 오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예. 이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농업계가 강창국 대표의 성공에 주목하는 것은 귀농한 농업인이 최고의 단감을 생산해내서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개인의 성공이 그치지 않고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농촌 공동체를 되살리고 한국 농업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는 등 우리 농업 농촌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농산물을 위해 공부하는 농업인, 성공을 함께 나누는 농업인, 농촌의 미래를 키워내는 농업인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응원도 계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